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단원 16번만 푼다고 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좌표 공간에서 중심의 X좌표, Y좌표, Z좌표가 모두 양수인 9가 있었어요. 이 중심을 A, B, C라고 잡겠습니다. 이랬을 때 A, B, C가 모두 양수라는 뜻이에요. 이랬을 때 9가 X축과 Y축에 각각 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Z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우선 X축과 Y축에 접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9의 방정식을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플러스 Z-C의 제곱은 반지름을 R이라고 잡아서 R제곱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제가 96쪽에 한번 보시면 X축에 접할 경우 R의 제곱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왔었는데요. X축에 접할 경우에는 R의 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 다음 Y축에 접하는 경우에는 반지름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이 같기 때문에 C제곱이 없어지고 A제곱은 B제곱이라는 식, 즉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A랑 B랑 같다라는 걸 여기서 끌어낼 수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Z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건데 이제 그 9S가 XY 평면과 만나는 생기는 원의 넓이가 64파인 거 먼저 얘기 한번 해볼게요. XY 평면과 만났다. 그러면 XY 평면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네요. XY 평면은 Z값이 0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위에 있는 식의 Z값에다가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인데 어차피 B랑 A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를 A라고 바꿔서 쓸게요. 그 다음에 Z자리에 0을 대입하면 C제곱이에요. 얘는 오른쪽에 있는 식 중에 그 R제곱 대신에 요걸 가지고 올게요. A제곱 플러스 C제곱입니다. 그럼 얘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XY 평면에서 이 9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A죠. Y-A제곱은 A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XY 평면이 있었을 때 A, A가 지금 중심이고 반지름이 A인 이런 원이 지금 XY 평면에 그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원의 넓이가 64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란 뜻이에요? 8이란 뜻이죠. 그럼 A 값이 몇이란 뜻이에요? A 값이 8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9의 방정식을 X-8의 제곱 플러스 Y-8의 제곱 플러스 Z-C의 제곱, C는 아직 못 구했으니까 얘는 64 플러스 C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C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힌트를 하나 찾아야 돼요. Z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Z축의 특성은 X, Y 좌표가 모두 다 0인 거죠. 그랬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라고 했으니까 Z축에서 만나는 그 두 점을 직접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 y 값에 모두 다 0을 넣으면 64 플러스 z-c의 제곱은 64 플러스 c의 제곱이네요. 자, 그러면 z-c의 제곱은 여기 얘 넘기면 c제곱 마이너스 64죠. 그래서 z-c의 제곱이 c제곱 마이너스 64니까 z-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제곱 마이너스 64예요. 따라서 C 두 개 값이 하나는 C 플러스 루트 C제곱 마이너스 64, 하나는 C 마이너스 C제곱 64입니다. 루트 C제곱 마이너스 64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점이 나왔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2배의 루트 C제곱 마이너스 64가 되겠죠? 따라서 얘가 8이라고 얘기했으니까 C제곱 마이너스 64는 16. 따라서 C제곱은 8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올라가서 우리가 궁금했던 반지름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R제곱에다 대입해 볼게요. R제곱은 64 플러스 C제곱이었으니까 80 더하면 144예요. 반지름의 길이는 양수이기 때문에 R은 12. 이게 답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한 문제로 수업 끝낼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모의고사 준비 잘 해오세요.